저 깔끔한 곳에서 하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뭐가 하자인지 세대 내의 하자 중에 많이 발생되는 공종이 특별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일 공사입니다. 의외로 하자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25장이에요. 이게 다 타일 하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타일이 가장 많이 시공되는 곳이 화장실이죠. 저 깔끔한 곳에서 하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뭐가 하자인지 어디를 확인해야 하자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시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장실 벽 타일 시공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 우레탄으로 이렇게 방수가 완벽히 끝난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화장실 타일은 떠붙임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일 뒷면에 시멘트 몰타를 저렇게 얹고 이 상태에서 벽면에 눌러서 붙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벽면의 수직 수평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통 정확도를 맞추는데, 이게 화장실이 통이 육면체잖아요. 각 코너마다 직각이 맞아야 되고 벽체도 수직 수평이 딱 맞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바닥 타일 붙일 때도 반듯한 사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5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가 원점에서 재검토. 이게 심각한 하자죠. 설계적인 오류, 치수 계산 잘못한 거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타일 단면 노출. 타일을 타공을 하고 절단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잘못돼서 시공 오류로 생기는 하자들, 요거 좀 말씀드릴 거고요. 3번이 자재불량. 자재 자체가 이제 좀 잘못돼서 균열이 간다든지 휘었다든지 물 흡수를 좀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거. 4번이 장기적 하자 발생. 대표적인 게 이제 서로 재질이 다른 벽체가 이제 이어졌을 때 이게 기술적으로 잘 풀어야 되는 건축에서의 문제인데, 요거 말씀드릴 거고요. 5번째로 눈에 거슬리는 마감. 타일을 자를 때 보기 좋게 이쁘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삼각형이 나온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죠. 원점에서 재검토. 지금 이제 치수를 재고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세탁실 벽입니다. 좁아요. 신문기사에 보면 문폭이 좁아서 가전제품 자체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런 신문기사도 가끔 보게 되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런 게 이제 왜 나오냐면,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현실인데, 세탁기면 세탁기, 냉장고면 냉장고, 이렇게 그게 이제 들어가는 자리들을 좀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었던 거고, 화장실 문짝이 변기에 걸려서 안 열리는 경우, 이게 심심치 않게 발생돼요. 주로 이제 작은 평형이거나 모델하우스에 건립하지 않은 타입, 이런 경우에 이제 나오는데, 여유 치수가 이제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작은 평형이 이렇게 밀도 있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발생이 됩니다. 2번, 타일 단면 노출. 화장실 벽은 수전이 많죠. 욕조, 세면대, 변기, 이런 그 각종 수도 배관들이 쭉쭉 다 나옵니다. 그 배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커버가 있어요. 마감용 커버. 이걸 왕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커버 크기가 타일 타공한 면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타일을 잘랐어야 돼요. 타일이 이제 정밀하게 타공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출이 됐잖아요. 저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화장실에는 저렇게 원형이면 원형, 사각이면 사각으로 기구가 매입이 돼야 되는데 그 모양대로 정밀하게 이제 타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요거는 욕실 기구 옆면인데 타일 끝단이 노출이 돼 있어요. 치수 계산을 잘못해서 저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화장실 천정인데 화장실 천정하고 만나는 타일이 짧아요.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거죠. 욕실 천정은 벽 타일을 저렇게 딱 해놓고 저 위에 얹어요. 작은 사진 보시면 저게 실제로 천정에 얹혀질 천정을 찍은 사진이에요. 저렇게 보강대가 있어요. 쇠로 저렇게 튼튼하게 보강대가 있어서 휘어지지 않도록. 요건 이제 19번 욕실 천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벽 타일 상단부의 높이가 일정하게 이제 맞아야 되고, 그리고 시멘트 덩어리 같은 어떤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게 시공이 마무리가 돼야 된다. 3번 자재불량. 의외로 많아요. 자재불량으로부터 오는 하자가. 미세 균열, 타일이 휘어지는 밴딩 현상, 그 다음에 흡수율이 좀 잘못된 거, 커팅면이 오염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표면이 이제 미세 균열이 생기고 있는 사진이에요. 수건거리 봉 주변에 저렇게 균열이 쫙쫙 가 있죠. 이거는 이제 절단이나 타공한 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느다란 미세 균열이 발생이 돼 있는
그런 사진이고, 원인을 좀 집중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산 타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공교롭게 이제 동절기에 생산한 그런 자재, 여기에서 저런 미세 균열이 발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중국산 타일인데, 타일이 긴 면으로 이제 휘어져요. 활처럼 휘어져 가지고 저걸 이렇게 지그재그로 붙여 놓으니까 줄눈이 파도 치는 것처럼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또 커팅면이 오염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잘라낸 타일 면, 이 면이 이제 검정색으로 저렇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타일이 물 먹은 사진이에요. 드레인 쪽으로 이제 구배가 이렇게 젖어 있으면 거기 이제 물이 아무래도 많이 고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시간 물에 노출이 되면서 물을 습기를 먹고 그게 이제 그대로 저렇게 얼룩덜룩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재 불량입니다. 간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 휴지 같은 거를 타일에 저렇게 붙여놓고 3시간을 경과해 둡니다. 그러면 이제 표면에 자국이 남느냐 안 남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면 저렇게 네모나게 자국이 남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 타일이 불량인 거예요. 네 번째, 장기적 하자 발생. 여기 이제 제일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이제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주방 벽입니다. 왼쪽이 골조, 오른쪽이 석고보드 면이에요. 다른 재질의 부재가 연속이 되고 그 위에 타일은 하나로 이제 붙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뭐 온도 차에 따라서, 진동에 따라서 서로 이제 움직이는 거가 틀리면서 균열이 가요. 이 위에 붙여놓은 마감재인 타일, 이걸 물리적으로 띄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균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왼쪽이 이제 골조벽, 오른쪽이 석고보드 벽이에요. 완전히 분리를 해서, 여기는 줄눈도 PVC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불을 쓰는 장소이기 때문에 금속 재질의 재료 분리대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들통 같은 거 뭐 불이 옆으로 이제 퍼지면서 PVC는 그을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금속 재질의 재료 분리대를 써야 된다. 거실벽인데, 일반적으로 요즘 뭐 아트월 타일 많이 시공을 하잖아요. 좌측은 석고보드, 우측은 골조, 이렇습니다. 두 종류의 벽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하게 움직이고 오랜 시간 동안 진동이 서로 틀리고 그러면서 이제 균열이 가게 되는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 아까 주방하고는 또 좀 틀리게 지그재그로 이제 타일을 붙여요. 그러면은 지금 빨간 점선 쳐져 있는 저게 경계인데, 왼쪽은 석고보드, 오른쪽은 골조벽. 그 경계를 넘는 부분은 본드 시공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저렇게 칠해놨잖아요. 석고보드에 주된 타일이 붙어있는 면은 석고보드 면에만 본드를 해놓고, 골조가 주된 타일이 붙어있는 부분은 골조벽에만 본드 시공을 해서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점선으로 살짝 경계벽을 넘은 타일 부분에는 본드를 붙이지 말고 그냥 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움직이게 해줄 수 있고 타일이 크랙이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요. 장기적 하자 중에 화장실 코너 벽이에요. 5번 조족공사 때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코너의 벽돌은 1번 맞물려 쌓아야 됩니다. 서로 벽이 일체화가 돼야 된다. 2번 타일은 3mm 정도를 띄워야 돼요. 저 코너의 타일은. 3번 코킹을 싸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더라도 떨어져 나감이 없도록 코킹에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5번 눈에 거슬리는 마무리. 이쁘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입니다. 젠다이에 쪽 타일이 저렇게 얇은 폭의 타일이 붙어져 있잖아요. 오른쪽에처럼 큼지막하게 타일을 붙을 수 있도록 타일 나누기 돌을 다시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주방벽 저 위에 상부에 쪽 타일이 저렇게 붙어 있잖아요. 오른쪽에처럼 나누기 돌을 다시 해서 큰 타일이 붙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타일 한 장이 저렇게 쑥 들어가 있는 것처럼 확연히 도드라지잖아요. 저건 뭐 잘못된 거죠. 줄눈 불량도 있습니다. 한쪽 줄눈이 저렇게 크게 보이는 거, 타일 붙일 적에부터 잘못된 거예요. 뜯어내고 다시 시공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젠다이 하부예요. 작업자가 머리를 숙여서 줄눈 작업하고 코킹 작업하고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칠게 나올 확률이 많아요. 여기는 좀 주의 깊게 이제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또요, 이것도 갓을 설명하면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바닥 타일이 직각 불량일 수가 있어요. 바닥이 직각인 거는 벽 타일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벽 타일을 직각으로 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닥이 직각이 안 되는 거예요. 코너를 정확히 직각으로 맞춰야 바닥도 직각 타일이 나오고, 저렇게 작은 면에 있어서 엉뚱하게 저쪽 끝에 가서 뭐 삼각형 타일이 나온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벽 타일은 갓틀, 그러니까 문틀 시공할 때 저 끝선에 정확하게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야 수직도 정확하고 본틀 시공이 가능해요. 요즘은 뭐 레이저로 수직 수평을 보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맞춰지는데, 이건 이제 7번 갓틀 공사에서 한번 좀 참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